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캐릭터 개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월요일 우리 시장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에 7,450선이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경색되면서 시장에서는 AI 랠리가 이제는 끝난 게 아니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에는 이 하락 그 자체보다는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올해 우리 증시의 서킷 브레이커가 3번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하루가 오늘이라는 건데요. 2번 다 미국과 이란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었고요. 3월 9일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중동발 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만에 오늘 또 발동을 한 것인데 개장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현물 시장이 8%가량 하락을 하는 게 1분가량 지속이 됐을 때 20분 정도 매매가 정지되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다음에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34분쯤 선물 시장까지 하락을 하면서 사이드카까지도 발동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오전장부터 시장의 흔들림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많이 그동안 단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의 명분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그러한 명분들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출렁인 건데요. 먼저 브로드컴의 AI 가이던스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미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심리가 흔들렸고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들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 매물이 투매로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는 건데요. 사실 건강한 시장에서 고용 지표 호조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거나 불안감이 있을 때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의 체력이 괜찮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금리 인상을 중앙은행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해석을 했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주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되는 시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대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연일 줄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는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과 금리 그리고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찾았고 명분이 확인되자마자 급격하게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AI 관련된 투자라던가 수요가 정말 많이 꺾였을까? 정말 거품일까요? 생각보다 AI의 수요는 아직도 좀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I를 많이 사용이 되면 토큰의 상승 사용량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요. AI를 통해 검색을 할 때마다 AI가 답변을 할 때 토큰이 사용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거대 언어 모델의 토큰 사용량이 5개월간 무려 5배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토큰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것보다 사용량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매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란색 줄 자체가 토큰 가격인데 지금 우하향하고 있고 토큰의 사용수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토큰 사용량을 보게 된다면 AI 수요가 여전히 뜨겁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GPU인 H100의 대여 비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26년 이후에 H100의 대여 비용이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H100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를 구현할 때 꼭 필요로 하는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이 대여 비용이 꺾이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수요가 굳건하기 때문에 비용을 공급자가 올릴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아직도 AI 수요가 뜨겁다는
있다는 것을 이 H백의 대여 가격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표도 함께 살펴보시죠. 반도체 숫자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HBM뿐만 아니라 D램의 현물 가격 역시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반도체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D램의 현물 가격 역시나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격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반도체 수요 역시나 뜨겁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AI 사이클에 대해서 단순한 테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힘을 받는 이유가 지금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AI 시장에 원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IT 투자에 대한 금액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이 2025년쯤 좀 추월하는 듯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미국이 다시금 경쟁적으로 투자 금액을 올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 모두 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IT 버블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때는 민간 기업이 주도로 시장을 이끌어 갔다면 지금은 국가에서도 지금 결정적으로 좀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게 단순한 테마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여기에다가 실물 수요도 아직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대만의 수출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놀라울 만큼 수출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1월부터 최근 누적 수출 증가율을 이렇게 차트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국내 5월 달의 수출 금액만 보더라도 53%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수출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수요 둔화로 지금 해석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구글만 보더라도 외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5월 수출이 53%인데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수출 역시나 지금 9.5%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시장의 체력 자체가 좋은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건 미국 측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인데 결국에는 그게 견조한 고용 지표 때문이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게 경기가 좋아서 흔들리는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나빠서 이 침체 국면에 들어가서 빠지는 시장과는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급락장이 나타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 최악의 선택이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신영증권에서는 3일 투매에 좀 동참하는 게 최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매 1일과 2일차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 좀 빠져나와야 되나 시장이 더 빠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도를 부르는 투매 구간에 급격하게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3일차가 됐을 때 시장에 지금 악재가 뚜렷하게 없는데 이 정도로 빠질 만큼 시장이 부실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장 마감 무렵에 투매가 진정되는 국면이 3일차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이성이 복원이 되는 건데 이때 매도하는 게 최악이다라고 지금 신영증권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3일차가 지나고 나서 시장은 고유의 펀더멘털로 회귀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자체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3일차에 공포에 굴복해서 저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근거로 선행 PER이 지금 7.8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라는 거고 침체가 없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가량 밀리면 자연스럽게 펀더멘털로 회귀한다라고 근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해 보시고 포지션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나타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줄져 있죠. 지금 미국 시각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만약에 물가지표가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AI 인프라 수요가 굳건한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일에는 CPI 선행 지표로 할 수 있는 PPI가 확인이 되고 우리 시각으로 11일에는 선물 옵션 만기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수급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일에는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나오고 중요한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스페이스 X가 수급 블랙홀 현상을 지속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지표들과 숫자들을 확인하고 좀 점검해보는 주간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